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수학 손태수생입니다. 자, 이제 우리 벡터의 내적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할까요? 자, 내적은요, A 벡터와 B 벡터가 이렇게 있으면 내적의 정의는 A 벡터의 절대값과 B 벡터의 절대값에다가 코사인 세타를 곱한 것을 내적의 정의로 합니다. 그러면 A 벡터와 자기 자신 A 벡터의 내적은 절대값 A 벡터, 절대값 자기 자신 A 벡터, 그리고 자기 자신의 이루는 각은 0도가 되겠죠. 코사인 제로는 1이니까 절대값 A 벡터의 제곱이 됩니다. 자, 벡터의 내적이에요. 자, 그럼 벡터 내적의 연산 법칙을 보세요. 내적은 교환 법칙, 그리고 결합 법칙, 분배 법칙 다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연산 다 됩니다. 단 지수 법칙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A 벡터 내적 A 벡터는 A 벡터의 제곱이라고 적지 않습니다. 근데 방금 내적의 정의에 따라서 자기 자신의 내적은 뭘로 표현됐어요? 절대값의 제곱으로 표현됐죠. 그래서 요 내용만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어요. 내적은 그냥 우리가 아는 듯이 하면 돼. 우리가 아는 계산 그대로 하면 돼요. 단! 지수법칙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의 내적은 절대값 제곱이에요. 거꾸로 절대값 제곱은 자기 자신의 내적이 됩니다. 그래서 보세요. 어떤 벡터 절대값의 제곱은 뭐라고? 자기 자신의 내적이라고. 요렇게 하면 K 제곱 A 벡터 내적 A 벡터죠. 자기 자신의 내적은 절대값 제곱이에요. 그 다음 요렇게 하면 KL A 벡터 B 벡터 내적. 역시 KL 교환 성립하니까 역시 A 벡터 B 벡터 내적이 되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요렇게 하면 L 제곱 B 벡터 내적 B 벡터. 자기 자신의 내적일 때는 절대값의 제곱으로 바꿔줍니다. 요렇게 이제 계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벡터의 내적이 왜 편하냐? 자, 이렇게 절대값 A, 절대값 B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아도 그렇게 하지 않아도 말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말입니다. 자, 어떻게 계산을 하면 되냐면 말입니다. 보세요. A 벡터와 B 벡터의 성분을 보겠습니다. 자, A 벡터의 종점이 A점 A1, A2이고요. B 벡터의 종점이 B점 B1, B2라면 A 벡터, B 벡터의 내적은 자, A 벡터의 성분이 A1, A2고요. B 벡터의 성분이 B1, B2라면 자, 내적은 X 성분 곱합니다. A1, B1 그리고 더하기 Y 성분 곱해서 더하기만 하면 이게 바로 내적이에요. 정말 간단하죠? 공간일 때는 역시 X 성분 곱하고 Y 성분 곱하고 Z 성분까지 곱해서 다 더해주면 내적이 이산돼요. 너무너무 쉽죠? 그러면 내적을 이용해서 이제 두 벡터 이루는 각의 크기도 계산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A 벡터의 성분이 A1, A2일 때, 자, 우리 벡터의 크기는 루트 뭐였지요? 그죠? A1의 제곱 더하기 A2의 제곱이었죠? 자, B 벡터의 절대값은 뭐였어요? 루트 B1의 제곱 더하기 B2의 제곱이었죠? 자, 그러면 A 벡터 내적 B 벡터는 내적의 정의 절대값 A 벡터 곱하기 절대값 B 벡터 곱하기 코사인 세타였습니다. 자, 그러면 코사인 세타는 어떻게 정의됩니까? 코사인 세타는 나눠주면 이렇게 표현되죠? 절대값 A 벡터 곱하기 절대값 B 벡터 분의 A 벡터 내적 B 벡터인데요. 자, 절대값 A 벡터는 어떻게 된다고? 루트 A1 제곱 더하기 A2 제곱이고 절대값 B 벡터는 루트 B1의 제곱 더하기 B2의 제곱이고 자, 그리고 내적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X 성분 곱하고 더하기
y 성분 곱해주면 이게 바로 내적이었죠. 자, 그러면 성분만 주어지면 있잖아.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를 구할 수가 있네요. 자, 그래서 코사인 세타는 이렇게 찾아진다는 거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기 있네요. 마찬가지로 공간일 때도 지성분만 더 해주면 되죠. 그래서 벡터에서 성분을 알 때 각은 충분히 구할 수 있습니다. 자, 벡터의 수직. 자, 두 개의 벡터가 수직이라면 이루는 각이 90도이네요. 따라서 절대값 A 벡터 내적부터 들어가야죠. 자, A 벡터 내적 B 벡터는 절대값 A 벡터 곱하기 절대값 B 벡터 곱하기 코사인 90도입니다. 코사인 90이 얼만데요? 0이죠. 따라서 수직일 때는 내적이 제로입니다. 자, 수직! 그럼 내적이 제로예요. 평행 그러면 요거 안 씁니다. 평행 그러면 A 벡터와 B 벡터가 평행이다 라면 자, B 벡터의 크기나 방향을 조정하면 방향을 뒤집거나 아니면 좀 늘리거나 이러면 같아질 수 있죠. 그래서 평행 이럴 때는 역시 실수배를 계속 쓸 거예요. 평행 그럼 뭐라고? 실수배. 하지만 수직 그럼 뭐라고? 내적이 0이다. 이거 쓰는 거예요. 자, 됐습니다. 자, 내적이 어떤 건지 알았죠? 자, 그럼 1번 문제. 자, 두 벡터의 내적을 구하랍니다. 내적의 정의는 절대값 A 벡터 곱하기 절대값 B 벡터 곱하기 코사인 시아타죠. 자, 그러면 A 벡터 절대값은 2, B 벡터 절대값은 3, 그리고 코사인 6분의 파이네요. 자, 코사인 6분의 파이는 얼마입니까? 2분의 루트 3이죠. 그럼 약분하고 얘는 3 루트 3 되겠습니다. 자, 2번. 2번은 여러분이 해주시면 되겠다 하죠? 여러분한테 양보해 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해보세요. 뭐하니? 한번 해봐. 그렇지? 맞아요. 그게 답이에요. 자, 2번 두 벡터의 내적을 구해라. 자, 성분이 주어질 때는 되게 쉽단 말이에요. A 벡터 내적 B 벡터는 자, 이때 성분이 주어질 때 내적은요. 그렇죠. 1,3 내적 마이너스 2,4는 X 성분 곱합니다. 마이너스 2 Y 성분 곱합니다. 플러스 12 더하면 내적의 값입니다. 자, 2번도 그럼 해볼게요. A 벡터 내적 B 벡터는 자, 2, 3, 마이너스 4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1을 내적하면 마이너스 6, 마이너스 6, 마이너스 4가 되네요. 따라서 마이너스 16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같은 방법으로 또 3번도 해보겠습니다. 자, 별표 하나 쳐주세요.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을 구하는 문제. 1번은 쉽고요. 여러분한테 양보할게요. 자, 2번 해보겠습니다. 코사인 세타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절대값 A 벡터 곱하기 절대값 B 벡터 분의 A 벡터 내적 B 벡터로 계산한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절대값 A 벡터는 루트 X 성분 제곱하면 4, Y 성분 제곱하고 Z 성분 제곱합니다. 자, 그다음 절대값 B 벡터도 자, X 성분 제곱하면 1, Y 성분 4, Z 성분 1이 되죠? 그리고 내적은 X 성분 곱하고 마이너스 2, Y 성분 곱하고 마이너스 2, Z 성분 곱하면 플러스 1. 자, 그러면 얘는 루트 6, 루트 6 곱하니까 6이고 분자는 마이너스 3. 따라서 이건 마이너스 2분의 1이네요. 자,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은 있잖아. 예각이거나 혹은 둔각이 될 수 있죠. 엄마 선생님, 각이 클 수도 있잖아요. 라는 무식한 소리 하지 마시고 이렇게 읽으면 나오죠. 자, 따라서 예각 또는 둔각, 즉 두 벡터 이루는 각은 0부터 파이까지예요. 그러면 자, 코사인이 2분의 1 나오는 것은 60도, 즉 3분의 파이죠. 근데 1 4분면의 3분의 파이와 2 4분의 3분의 파이 두 개가 있는데요. 코사인이 음수라는 것은 2 4분면을 얘기하죠. 그럼 이렇게 읽어주면 세타는 얼마? 3분의 2파이가 되겠습니다. 2번의 답은 3분의 2파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1번을 여기다가 풀어보세요. 풀어보세요. 아유, 풀었어요? 네? 또 정지해놓고 풀었네. 잘했어요. 자, 4번 문제는 별표 하나 써주시고, 자, A 벡터의 내적을 구해보랍니다. 어머? 이 각이 없네? 이거 이용하는 거야. 뭐라고? 절대값의 제곱은 자기 자신의 내적이 됩니다. 따라서 엄청 중요한 겁니다. A 벡터 마이너스 B 벡터. 이걸 절대값을 제곱하는 순간 내적이 나와요. 얘는 그럼 어떻게 정의됩니까? A 벡터 마이너스 B 벡터 내적 A 벡터 마이너스 B 벡터. 이렇게 되죠? 그러면 자기 자신의 내적이 됩니다. 요거 뭐라고 바꿔 적을까요? 그렇죠? 절대값적으로 바꾸고 마이너스 2배의 A 벡터 B 벡터가 되겠어요. A 벡터 B 벡터가 마이너스 2개 있네요.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2의 A 벡터 내적 B 벡터 그 다음 플러스 자기 자신의 내적은 절대값 제곱이라 적습니다. 자, 근데 이가 지금 루트 6이었죠? 루트 6의 제곱이니까 이건 6이 되겠네요. 자, 절대값 A 벡터는 1이니까 제곱해도 1. A 벡터 내적 B 벡터 플러스 절대값 B 벡터는 3이니까 3의 제곱 9가 되죠. 자, 넘기면 2의 A 벡터 내적 B 벡터는 10이죠. 빼면 10 빼기 6 하면 얼마? 4. 따라서 A 벡터 내적 B 벡터는 2가 되겠습니다. 답은 그래서 요게 2가 되죠. 자, 그럼 2번 문제. A 벡터 플러스 B 벡터의 절대값. 가만히 놔두면 풀 수가 없어요. 이걸 제곱을 합니다. 그러면 자, 어떻게 된다고? 절대값 A 벡터의 제곱 플러스 2의 A 벡터 내적 B 벡터 그리고 자기 자신 B 벡터의 내적이니까 절대값 B 벡터의 제곱입니다. 자, A 벡터의 절대값은 1이니까 제곱해도 1. 자, 방금 AB 내적은 2라고 찾았죠. B 벡터의 절대값은 3이니까 3의 제곱 9가 됩니다. 자, 그럼 이건 14죠. 따라서 절대값의 제곱이 14니까 자, A 벡터 더하기 B 벡터의 절대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4. 와우. 절대값이잖아. 얘는 그럼 양수만 적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루트 14가 됩니다. 3번은 똑같은 문제니까 여러분이 3번은 풀어보도록 합니다. 자, 이제 개념 확인 문제.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삼각형에서요. 한 변의 1이래. 자, 요거 AB 벡터 내적 플러스 요거 찾는 거다, 그지? 자, 덧셈 기억납니까? 요거 두 개가 같을 때는 덧셈을 하면 연산 결과는 어떻게 되죠? 그렇죠. 처음과 끝만 적어주죠? 그러면 BA 벡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자리 싹 바꾸면 AB 벡터 내적에다가 요거 자리 바꾸면 역 벡터 마이너스 AB 벡터가 되죠? 자,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앞으로 나가고 AB 벡터 내적 AB 벡터입니다. 자, 자기 자신의 내적은 뭐라고? 절대값의 제곱이 되죠? AB 벡터의 절대값은 곧 길이를 이야기하니까 한 변의 길이가 1이었죠. 그래서 1의 제곱, 그래서 1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1번이 정답 되겠습니다. 자, 2번. 오른쪽 그림 같은 정육면체에서 두 벡터 AG 벡터와 DF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를 세타할 때 코사인 세타의 값을 구하는 풀이 과정과 답을 써랍니다. 자, 코사인 세타를 구하려면 뭐가 나와야 된다고 그랬어요? 성분이 있어야지만 나오죠. 절대값 A 벡터 곱하기 절대값 B 벡터 분의 A 벡터 내적 B 벡터 이렇게 되지? 자, 그러면 자, 원점을 이제 어디로 잡을까요? 원점을 여기로 그럼 잡아볼까? 자, 이걸 X축, 그 다음에 안으로 들어가는 얘를 Y축, 그 다음 높이 올라가는 얘를 G축이라 합시다. 그러면 한 변이가 1이라고 두면 F점은 1,0,0, 그 다음 G점은 X가 1이고 그죠? Y도 1이고 Z는 0이죠? 자, A점은 0,0,1이 되겠고요. 자, D점은 X는 0이고요. Y쪽으로 1만큼 갔죠? 위로 1만큼 올라갔네요.
자, 그러면 AG 벡터는, 자, OG 벡터 마이너스 OA 벡터 됩니다. 지금 원점을 지금 2점, 요걸 원점으로 잡았어요. 자, 그러면 OG 벡터는 1,1,0이고, OA 벡터는 0,0,1입니다. 뺄셈, 그냥 빼면 되죠? 1에서 0 빼고, 1에서 0 빼고, 0에서 1 빼면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네요. 같은 방법으로 DF 벡터 들어갑니다. DF 벡터는 OF 벡터에서 OD 벡터를 빼면 되겠습니다. OF 벡터는 1,0,0이고요. OD 벡터는 0,1,1이죠. 자, 그럼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자, 그러면 코사인 세타 이제 들어갑니다. 두 개의 벡터의 절대값. 내가 적을게요. 칸이 좀 부족해서요. 자, 루트, 자, OAG 벡터 절대값은 1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1의 제곱이고, 자, ODF 벡터죠. DF 벡터의 절대값은 역시 성분의 제곱들의 합이죠. 그리고 내적 들어갑니다. 내적은 곱하면 1. 자, 1하고 마이너스 1 곱하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1 곱하면 플러스 1. 자, 그러면 얘는 루트 3 곱하니까 3이고, 없어지고 1이 나오네요. 따라서 얼마? 3분의 1. 그죠? 답은 그래서 3분의 1이 됩니다. 내 얼굴 안 보니까 좀 답답했지? 자, 3번 문제 별표 2개 쳐주시고 이거 대표 문제 되겠습니다. A 벡터, B 벡터에 대해서 B 벡터의 절대값은 1이고 A 벡터 내적, A 벡터 마이너스 3B 벡터의 절대값은 루트 13입니다. 이루는 크기가 3파일 때 절대값 A 벡터는, 자, 내적을 구해야지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근데 내적은 절대값을 가만히 놔두면 안 되고 제곱을 해야 돼요. 양변을 제곱하면 이렇게 되죠. 좌변은 그럼 A 벡터 내적 A 벡터, 즉 절대값 A 벡터의 제곱이고 2배의 곱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거 제곱하면 9의 절대값 B의 제곱이 되죠. 자, 그런데 이 내적은 다시 뭐라고 바뀌어요? 내적의 정의에 따라서 바꿀 수 있죠. 절대값 A 벡터 곱하기 절대값 B 벡터 코사인 2벡터 이루는 각 3분의 파이. 자, 그리고 나머지는 그대로 적어 주겠습니다. 자, 이제 절대값 B 벡터는 1이죠. 제곱 빠졌네 여기에. 절대값 A 벡터의 제곱 마이너스 이게 1이었죠. 코사인 3분의 파이는 2분의 1이죠. 그럼 약분하면 3의 절대값 A 벡터 됩니다. 이게 1이고요. 넘기니까 마이너스 4가 되죠. 4, 1 마이너스 플러스. 따라서 절대값 A 벡터는 4 또는 마이너스 1. 절대값은 크기니까 음수가 될 리가 없죠. 그래서 절대값 A 벡터는 4.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4번 보겠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은 삼각형 OAB에서 OA가 5고 OB가 4입니다. 그때 내적이 11대 넓이를 구하는 거죠. 자, 넓이는 이제 여기에 각 세타만 알면, 넓이는 2분의 1 4 곱하기 5 곱하기 사인 세타 이렇게 된다 하지. 근데 사인 세타 대신에 코사인 세타 구할 수 있어요. OA 벡터와 OB 벡터 그리고 내적을 쓰시면, 자, 보세요. 코사인 세타는 어떻게 되죠? 절대값 A 벡터 곱하기 절대값 B 벡터 분의 A 벡터 내적 B 벡터죠. 자, 절대값 A 벡터가 5고 절대값 B 벡터는 4예요. 그 다음 AB 벡터 내적은 10이라고 그랬네요. 자, 그러면 2분의 1이네요. 코사인 세타가 2분의 1인 것은 세타가 60도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기다가 60도를 집어넣으면 되겠어요. 네, 60도를 집어넣으면요, 약분하면 10 곱하기 사인 60도. 사인 60도가 2분의 루트 3이죠. 그러면 얘는 5 루트 3이 되네요.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5번 문제. AB 벡터 수직입니다. 수직은 내적이 얼마다? 0이다. 그렇죠?
내적을 그럼 바로 계산하겠습니다. 마이너스 1, 2,5와 내적 2, k-1, k 플러스 1의 내적은 자 x성분 곱하죠. 마이너스 2네요. y성분 곱하면 2k 마이너스 2고요. 그 다음 z성분 곱하면 5k 플러스 5가 됩니다. 자 여기 0되네요. 그러면 7k는 자 요거 넘기면 마이너스 1 따라서 k는 마이너스 7분의 1 되겠습니다. 자 됐나요? 네. 자, 그 다음 6번. 오른쪽 그림과 같은 한 모서의 길이가 1인 정육면체에 대해서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AB 벡터와 AC 벡터의 내적을 구하면 여기가 몇 도죠? 45도죠? 따라서 절대값 AB 벡터는 1. 여기는 루트 2. 자, 그러면 AB 벡터 내적 AC 벡터는 자, 1 곱하기 루트 2 곱하기 코사인 45도. 코사인 45도는 루트 2분의 1이잖아. 그러면 약분하면 1이 됩니다. 맞네요. 그 다음 2번 AD 벡터 내적 CB 벡터는 자, AD 벡터 내적 CD 벡터 AD 벡터와 자, CD 벡터는 시점을 일치시키면 요렇게 되겠다 하지? 아우 수직이니까 내적은 얼마? 0이 됩니다.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2번 되겠습니다. 끝입니다. 자, 좌표 표면에 두 점 A점 그리고 B점이 있습니다. 자, 이걸 만족하는 P가 그리는 도형의 길이를 구하는 거예요. 자, P점을 X, Y라 두면 AP 벡터는 OP 벡터 내적 OP 벡터 빼기 OA 벡터가 되죠. 자, OP 벡터가 X, Y고 OA 벡터는 1, 0이므로 자, 빼주시면 X-1, Y가 되겠습니다. 자, 같은 방법으로 BP 벡터는요. OP 벡터에서 OB 벡터를 빼는 거죠. 자, X, Y에서 자, OB 벡터는 3, 0이네요. 자, 빼면 X-3, Y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AP 벡터 내적 BP 벡터라는 것은 X-1, Y와 X-3, Y가 되죠. 자, 그럼 내적을 구하면 X-1 곱하기 X-3 플러스 Y 곱하기 Y니까 Y제곱 요게 0이 된답니다. 자, 그럼 이거 풀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 더하기 Y제곱은 0 완전 제곱식 들어가면 X-2의 전체 제곱 더하기 Y제곱 자, 3에다가 이거 제곱한 4를 빼면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1은 오른쪽 넘기면 플러스 1이 됩니다. 따라서 이것은 중심이 2,0이고 반지름이 1인 원이 되므로 자, 이 도형의 길이는 원주가 되죠. 원주는 2파이 r 반지름이 1이니까 답은 2파이가 되는 겁니다. 자, 평가 문제. 이게 꽤 중요한 내용인데요. 쉽지가 않아요. 별표 2번은 3개 쳐주시고 요거는 수업하고 난 뒤에 풀어보는 걸로 합시다. 자, 1번 문제는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1번 문제도 중요해요. 별표 2개. 자, 이렇게 식이 성립할 때 전피의 위치를 찾는 겁니다. 위치를 찾는다? 그러면 뭐라고? 위치 벡터로 푸는 거죠. 위치 벡터는 시점이 일치해야 되니까 전부 다 P라고 되어 있죠? 그럼 오른쪽만 다시 P를 시점으로 바꾸면 자, 어떻게 됩니까? PC 벡터 마이너스 PB 벡터로 표현되죠? 자, PC 벡터 날라가고요. 요거 넘기시면 2PA 벡터 플러스 6PB 벡터가 0 벡터 됩니다. 일단 2로 나누면 PA 벡터 플러스 3 PB 벡터는 0 벡터가 되죠.
따라서 PA 벡터는 마이너스 3 PB 벡터 됩니다. 그러면 P라는 점과 A점, B점은 일직선상에 있는데 자, PA는 PB의 3배고 방향은 반대죠? 자, PB의 길이를 1이라고 두면 PA의 길이는 3배가 되고요. PA 벡터와 PB 벡터는 서로 방향이 반대죠. 따라서 P라는 점은 AB를 3대 1로 내분하는 점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문제는 우리 수업하고 난 뒤에 푸는 걸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